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한 데 이어서 약사들도 거리로 나섭니다. 오늘 17일 청와대 주변에서는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 확대를 막기 위한 이 궐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앞서 정부와 약사회의 의견 충돌로 자해 소동까지 일어나서 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밤의 가인호 팀장과 함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지정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이 정부나 뭐 시민단체에서 약사회와 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안전상비약 지정은 2012년 예. 그 보건복지부가 좀 부작용이 적고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 안전한 의약품을 선정해서 예.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예. 원래 이제 의약품 약국에서만 판매하는데 이제 편의점이 편의점으로 생겼죠. 예, 확대를 한 거죠. 뭐 타이레놀도 있었고요, 뭐 페스탈 그렇게 이제 13개 품목이 이제 안전상비약품으로 지정해서 이제 편의점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예. 근데 복지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를 좀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품목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약사회가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일단 그렇다면은 안전 상비약으로 확대가 높은 이 제품군들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재 안전상비약 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이제 소화제, 기존에 있던 소화제 2개 품을 빼는 대신에 네. 이제 제산제와 지사제를 이제 제산제와 추가하는- 지산제. 예. 그러니까 제산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겔포스 예. 그런 품목이 있고요. 지사제로는 이제 스맥타.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이 이제 편의점 약으로 이제 분류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약사들의 이런 네. 거에 대한 이 뭐랄까요 편의점 품목으로 포함되는 거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까지 일어났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그 12월 4일 날 이제 그 표결 처리가 있었어요. 예. 그 앞두고 있었는데 그 대한약사회 강봉윤 이제 정책위원장이 자해 소동으로 표결이 진짜 연기됐어요. 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결 처리가 임박하니까 이제 와이셔츠를 이제 풀고요. 예. 이제 소형 칼로 이제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 보니까 이제 회의가 중단되고 정부 측이 차기 회의로 이제 뭐 결정을 짓기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 자해 시도 배경에는 뭐 약사회 참패가 뭐 불보듯 뻔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인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이제 뭐 약사회하고 약학회가 이제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나머지는 뭐 정부라든지 뭐 소비자 시민단체. 예. 그러니까 나머지 출입기자도 있고요. 출입기도 있고요. 그 약사회 관계자 3명 말고는 나머지는 다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찬성하는 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표결 처리가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였죠. 일단 자해 소동을 하면서 시간을 좀 네. 걸긴 했지만 사실상 뭐 좀 될 것 같다, 네. 포함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약사들이 제가 앞서서 앵커멘트에서 네. 말했듯이 17일 날 청와대 앞에서 골기 대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그 청와대 주변 그 효자 치안센터에서 한 700명 모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저지란 걸기대회입니다. 그날 뭐 사실은 그 걸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의료계가 또 했잖아요. 예. 한 3만 명 참석하는 그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대형 집회를 그 10일 날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칫 그 의학사들의 그 직내 이기주의로 묶여서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도 떠안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좀 약사 사회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 때문에 뭐 네.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예. 또 약사들이 집회를 한다면 좀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이런 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품목 조정 정부에서 강행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이 또 중요하고요. 예. 정부에서도 품목 확대, 편의점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좀 그런 기조입니다. 예. 복지부 관계자도 실제로 그런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 약사회가 예를 들어서 표결 처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약사회 없이 표결을 강행할 여부 이런 것들을 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강행하겠다. 그 박노후 복지부 장관도 그 심야약국만으로는 이 사안, 그러니까 이 사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상비약 제도와 심야약국을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심야 약국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네. 거의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조정의 당사자인 약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뭐 정부의 입장 각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게 나옵니까? 일단은 시민 소비자 단체는 예. 편의점에서 모든 약을 팔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미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고 부작용이 없고 또 상비약 수준의 아주 그 낮은 수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뭐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당연히 보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야약국, 공중보건소 이런 거리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예, 그렇군요. 약사는 좀 다르잖아요. 그 약사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약사에는 그런 조사도 했어요. 이제 부작용 사례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까지 정부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부와 약사회가 각자 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너무 반응이 다르게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뭘 따라야 할지 그렇게 잘 모르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네. 약사들이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당연하게도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편의점에서 약을 팔면 네. 이 약사들의 수익, 약국의 수익이 좀 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일단 객관적 지표를 말씀드리면 이제 심사평가원 2010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예. 통계집을 근거로 지난 4년간 그 안전상비약 공급 그 증감률을 분석했는데 예. 편의점에서 판매된 상비약이 4년간 873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1년간 280억이 그 편의점에서 판매됐는데 예. 그거는 그 초창기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약 80% 이상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사회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계속 그 약국의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약국 수가 전체적으로 한 2만여 개 이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 감안하면 약국이 심각할 정도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판단, 시청자들의 모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시청자분들의 네, 이 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약사회는 안전한 의약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그렇죠. 확대하는 거를 반대한다. 네, 네. 일단 명목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많은 이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팜의 가인호 팀장과 함께 현재까지 편의점 의약품 확대 판매 이슈 정리해봤습니다.